봅시다. 일단 맨유 여러분들한테 크게 설명할 부분은 없어요. 맨유는 이번 이적 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방출된 선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1, 2옵션 외의 선수들 그리고 영입을 했는데 뭐 회의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오버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일단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그 젊은 선수가 2000년생의 젊은 선수가 얼마나 뛰어줄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뭐 회의론 같은 경우에도 뭐 그 8월 말쯤에 8월 말쯤부터 뭐 뛸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는 있던데 아무튼 말라시아도 마찬가지고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못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력에서는 크게 문제 없어요. 특히나 뭐 중원부터 전방까지 뭐 카세미르라든지 카세미르 뭐 에릭센 그죠? 그다음 뭐 부페도 있겠고 뭐 양쪽 사이드로 뭐 산초라든지 뭐 안토니라든지 섹시포드까지 이렇게 해서 크게 문제는 없다. 지난 시즌에 그냥 1옵션으로 썼던 멤버들 그대로 출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맨유가 원래 기본적으로 맨유라는 구단이 전 세계에서 가장 팬이 많고 팬층이 두텁다 보니까 또 첫 경기부터 되게 좀 관심을 많이 받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 개막전 성적을 한번 디벼봤습니다. 다른 팀들은 개막전 성적 이런 거 잘 안 디벼봤거든요. 근데 개막전 성적을 보니까 일단은 7시즌 연속 오버가 났더라고. 7시즌 연속 오버가 났고 그 와중에 뭐 이긴 경기가 당연히 더 많죠. 이긴 경기가 더 많았는데 좀 택도 없게 진 경기도 있긴 하더라. 근데 아무튼 개막전 성적은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근래 들어서는 오버더라. 오버더라. 요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지금은 울버햄튼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울버햄튼을. 프리미어 추가 시간 개 많이 주던데 제가 그거 어제 설명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요번에 그 개정된 것 때문에 추가 시간을 상당히 좀 많이 주는 걸로 우리가 뭐 흔히 뭐 VAR이든 아니면 파울이라든지 뭐 순간순간적으로 이렇게 그 경기가 잠시 멈추는 시간들을 그거를 추가 시간에 다 반영을 한다고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울버햄튼 일단 첫 번째는 감독이에요. 감독. 지난 시즌에 로페데기 감독이 울버햄튼에 와가지고 그래도 잔류를 시켰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 기준상으로는 그래도 제가 말했잖아요. 스페인에서 감독들이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그 본머스 감독으로 이라울라 감독 온 것도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에메리 감독도 넘어왔고 그래서 이 스페인 감독들이 되게 이렇게 스페인에서 그 활동하는 감독들이 넘어오는 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로페데기 감독이 왔었는데 시즌 개막 이틀 전에 자진사임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이제 언론이나 매체에서 이런 것들을 뭐 다뤄주는 데도 있고 안 다뤄주는 데도 있겠지만 제 기준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작년에 울버햄튼이 여름 이적 시장 때 돈을 많이 썼어요. 작년에 돈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울버햄튼이 야 이번에 진짜 돈도 많이 쓰고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감독이 누구였습니까? 브루노 라즈 감독이죠. 라즈 감독을 믿고 영입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개망했죠. 예. 짐 싸서 집에 갔습니다. 어. 그러고 나서 로페데기가 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돈을 많이 쓴 거에 대한 성과는 이뤄내지 못하고 결국에 로페데기가 왔는데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영입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어요? 1옵션 아니면 2옵션으로 쓸 선수 누구 있어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때 영입한 선수로. 그나마 2옵션으로 쓸만한 도어티. 아니면은 영입한 것도 아니죠. 이거는 임대 갔다가 복귀한 거죠. 예, 파비오 실바. 나머지 그 저기 뭐냐 그 지난 시즌 임대 왔다가 뭐 쿠냐라든지 임대 왔다가 완전 이적한 애들 제외하고는 영입이 없어요. 돈을 안 썼단 말입니다. 돈을 안 썼어. 그러니까 로페데이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만이 많죠. 지난 시즌 겨우겨우 살려놨는데 잔류를 시켜놨는데. 그래서 야 이게 개막 이틀 전에 자진 사임을 해버렸다. 그래서 부랴부랴 누굴 데리고 왔냐? 그 게리온을 게리온을 데리고 왔습니다. 지난 시즌 본머스 감독을 맡았던 게리온일 감독인데 게리온일 감독이 본머스에서 경질 당하고 본머스가 이라울라 감독을 선임하고 그것도 바로 하루 만에 선임을 했어요. 그리고 게리온일 감독이 울버햄튼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야 프리시즌도 발 안 맞춰본 감독인데 이걸 감당할 수 있겠나? 지금 감독 부임 이틀 하나 둘셋 4일 만에 첫 경기예요. 그것도 리그 개막식 원정길. 발이 맞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발이 맞다라고 난 생각 안 합니다. 프리시즌에 어느 정도 선수들의 기량도 보고 체크도 해보고 해야 뭔가 발이 맞지. 안 그래요? 그래서 감독 부임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로페데기 감독을 시즌 개막 이틀 전에 자진 사임했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데리고 왔는데 이 감독 부임 4일 만에 첫 경기입니다. 원정길. 그래서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전력. 요번에 누구 나갔습니까? 울버햄튼 개핵심이죠. 네베스 나갔죠. 그리고 울버햄튼 하면은 정말 빠질 수 없는 선수 라우리 매니저. 라울도 풀런 갔죠.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무티뉴도 나갔죠. 이 네베스하고 무티뉴, 이 포르투갈 멤버들이 둘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 나갔어요? 아다마 트라우레 나갔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 물론 이제 2옵션이었지만 그래도 최전방에 되게 지난 시즌 문제가 뭐였냐면 지난 시즌 여름 이적 시장 때 그 슈투트가르트에서 칼라지치를 영입했어요. 장신 공격수 있거든요. 키 2m가 되는 장신 공격수가 있는데 걔를 영입했는데 걔가 부상 때문에 그냥 완전히 시즌을 통째로 못 뛰었어. 그래서 이 디에고 코스타를 부랴부랴 최전방에 놓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라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구장창 잘 뛸 수 없는 몸의 컨디션 자체가 안 좋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디에고 코스타 얘도 물론 2옵션이었지만 얘도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봐봐. 어떻게 보면은 팀에서 1옵션, 2옵션의 멤버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무조건 그래도 팀에서 있어야 되는 선수들이 다 날라갔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남아있는 멤버들도 뭐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1옵션까지는 나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쿠냐 요번에 이제 또 완전 이적을 했죠. 쿠냐하고 그 다음에 겨울 이적 시장 때 데려온 사라비아. 근데 사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사라비아가 아니잖아. 폼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사라비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그나마 지난 시즌에 데리고 왔던 레미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나름 밥값은 해줍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에 네투. 그리고 황희찬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황희찬이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황희찬은 왼쪽이나 오른쪽을 둘 다 뛸 수 있는데 그래도 왼쪽에서 뛰었을 때 조금 더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근데 왼쪽에서 네투가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마테우스 누네스가 지키고 있습니다. 둘 다 일단 황희찬보다 몸값이 비싸요. 그리고 더 잘해. 그래서 황희찬의
이 황희찬이 진짜 뭐 센터 포워드로 가야 되는데 센터 포워드에 누가 있어? 쿠냐가 있잖아. 그게 힘들어요 황희찬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황희찬이 계속 백업으로 뛸 수밖에 없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멤버들도 1옵션 멤버들은 그나마 괜찮아. 그나마. 예. 근데 허점도 많긴 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그나마 짜내기 해서 쥐어 짜내면은 1옵션 멤버들은 그냥 쓸만은 하다는 거예요. 근데 허점도 많습니다. 지금 다른 팀들 보강해놓고 영입해놓고 지금 다른 팀들이 뎁스 쌓아놓은 거 보면은 정말 울버햄튼은 약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1옵션 멤버들 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부상을 당한다? 이때부터는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전력에서도 많이 이탈하고 그 다음에 감독 오고 나서 발도 못 맞추고 지금 첫 경기 원정 뛰어야 되는데 야 이거는 진짜 나는 맨유가 이 경기 그냥 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맨유가 이건 그러니까 울버햄튼이 실질적으로 와 과연 오늘 맨유가 그냥 각 잡고 경기한다면은 울버햄튼이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큽니다. 네베스하고 무티뉴가 이 중원에서 경기 운영을 잡아주던 게 얼마나 컸는데 걔네 둘 다 빠져버렸잖아. 어.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맨유 개막전에 이 오버가 뭐 그래도 근래 들어서는 약간 좀 공식 같았어요. 근데 지금 울버에서 실질적으로 득점을 할 수 있는 멤버들 말해보세요. 누구 있습니까? 연락 가능님 죄송한데 제 방송은 원래 이렇습니다. 예, 저는 좀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좀 여러분들한테 좀 이거를 왜 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핵심을 좀 짚으면서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듣기가 불편하시면은 그냥 뭐 문타임 정리해주는 걸 들으셔도 되고 아시겠죠? 울버에서 지금 득점을 할 만한 인간이 없어요. 쿠냐요? 지난 시즌 와가지고 임대와가지고 몇 골 넣었습니까? 2골 넣었나? 없어요. 없어. 그나마 측면에서 네투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테우스 누네스 이런 애들이 측면 공간에서 어시스트 하나 해주면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득점 자체는 전 불가능하다 봅니다. 득점 자체는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기가 오버가 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저는 맨유가 그냥 때려잡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버 쪽보다는 오히려 마인 쪽에 더 손이 가네요. 예, 아시겠죠? 지금 울버햄튼이 이만큼 허점이 많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추가 시간 어쩔 수 없이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1옵션 멤버들은 괜찮지만 여기서 누구라도 부상을 당하든지 후반전에 체력적인 문제로 교체 투입이 된다든지 하면은 더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울버햄튼은. 그러니까 전반전에 잘 지키고 1실점 정도 하더라도 후반전에는 더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오버보다는 마헨이 우선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 경기를 보겠지만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저기 뭐냐 지금 뭐 테나우 감독 그리고 지금 게리 오닐 감독 감독의 상성도 지난 시즌에 이 둘이 맞붙었을 때 본머스가 2번 다 졌죠. 2번 다 졌고 심지어 본머스가 득점조차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2경기에서 합산 4대 0이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뭐 그래도 테나 감독이 실점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다득점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네요. 아시겠죠? 그리고 야 이게 뭐 한 경기를 너무 오래 설명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도 뭐 간혹 나오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래요. 뭐 그래도 정확하게 내가 왜 가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경기를 틀렸어 그러면은 틀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다음에 설명을 해주고
어. 그리고 어 뭐랄까요? 그냥 솔직히 막 뭐 맨유가 뭐 최근에 뭐 공식전 뭐 7경기 오버고 지금 뭐 영입 잘했고 울버 뭐 방출 많고 뭐 그러니까 뭐 맨유마행 뭐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신뢰를 할 수 있냐고요. 있어 없어. 그러니까 조금 이제 뭐 좀 간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나중에 뭐 유튜브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몬타임이 그래도 뭐 정리본은 좀 알려주잖아요. 몬타임 방 가서 뭐 들으셔도 되고 음, 그렇죠. 자 그리고 카디스 마침 또 알라베스 그라나다 제가 존나게 역겨워하는 두 팀이 또 올라왔네요. 아 진짜 와 진짜 얘네들은 진짜 역겨운 수준인데 왜냐면 제가 언제였죠? 3년 전에 3년 전에 이제 분석 방송 이제 한창 이제 초입 때 라리가를 정말 많이 챙겨봤거든요. 그게 이제 왜냐면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EPL보다는 라리가가 더 이렇게 더 흥행을 할 때니까 라리가를 더 많이 챙겨봤는데 진짜 매번 보면서도 존나 졸았어요. 왜입니까? 왜 졸았겠습니까? 재미가 없잖아. 일단 첫 번째는 재미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라리가 이제 여러분들 지난 시즌에 제가 라리가 메인으로 잡아간 게 5번도 안 됩니다. 라리가 경기들 메인으로 잡은 게 그만큼 라리가에 대한 제가 관심도 크게 없기도 하고 물론 이제 정리는 꾸역꾸역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뭐 크게 의미가 있나 이런 또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래서 요거 일단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카디스랑 알라베스는 뭐 저는 일단은 뭐 무승부나 아니면 뭐 언더 쪽 사이드로 봅니다. 왜냐면 어차피 카디스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고 알라베스도 마찬가지고 뭐 저는 뭐 승격팀한테 그렇게까지 큰 기대를 걸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지켜보자는 의미도 있겠고 그리고 그게 재밌는 매치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얘네 둘이가 붙었다 하면 언더야. 근데 또 야 이거 언더 1.4배 찍기가 참 어렵다 맞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승부 쪽으로 찍어 가는 게 그냥 어제 첼시하고 리버풀처럼 내가 그냥 얘기했잖아요. 리버풀이 잘할 때도 첼시가 잘할 때도 얘네들이 붙었다 하면 무승부였다고. 그래서 그냥 무승부 찍고 쳐다보지 마세요. 오케이? 그게 속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꼬마하고 요거 그라나다. 솔직히 그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 또 올라오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그라나다한테 좋은 기억이 없거든요. 좋은 기억도 없고 그냥 꼬마가 그래도 뭐 홈에서 첫 경기는 뭐 무난하게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핸디캡 언오버 접근하기가 싫어요. 그냥 뭐 일반승 정도만. 만약에 잡아간다라고 한다면 뭐 핸디 쪽 잡고 그러니까 다른 경기 핸디 쪽 잡고 뭐 이거 일반승 잡아가시던지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합시다. 아시겠죠? 음. 그냥 얘네들 솔직히 깨놓고 말할게요. 꼬마 한 골 넣으면 끝 아닙니까? 예. 그래서 라리가 뭐 대충 이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이제 분데스하고 세리에 개막합니다. 음. 개막하는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번 제가 이번 주말 EPL 일단은 10경기 중에서 한 경기 빼고 다 적중을 해서 어제 뭐 브렌트포드 무승부의 오버 그다음에 뭐 풀럼 역배승 뭐 크펠승 뭐 브라이튼 승의 오버 뭐 아무튼 뭐 되게 잘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2라운드도 일단은 EPL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이제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2라운드까지 괜찮았어 적중률이 3라운드도 괜찮았어. 근데 갑자기 4라운드에 확 부러졌어. 만약에 그러면은 그때는 조금 다른 리그로 시선을 좀 돌리고
아무튼 요번 주 주말도 EPL에다 조금 중점을 두고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분데스하고 세리에 개막을 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관심도가 그래도 세리에보다는 분데스한테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뭐 이제 세리하고 분데스도 제가 뭐 정리는 다 해놨기 때문에 분석은 다 해올 거지만 아무튼 이렇게 좀 진행을 해 봅시다. 이번 주는 아시겠죠?